2021년 한류가 온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K-팝 스타 BTS가 UN에서 연설을 했고요. 한국 드라마에 나온 추리닝이 할로윈데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코스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와중에 웹툰, 우리의 웹툰이 최근 세계 컨텐츠 시장에서 1, 2년 동안 슈퍼 루키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보고 있다는 이 웹툰, 우리가 한국에서 보고 있는 웹툰과 같은 작품일까요? 어떤 언어로 누가 번역을 한 작품을 보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웹툰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번역이 되는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번역을 관리하는 각국 리더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되게 유명한 배우님 따라하는 거거든요. 어렵네요, 진짜.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엔터에서 현지화를 담당하시는 로컬리제이션 팀의 장 리더이신 분이시죠. 이재원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로컬리제이션이라는 게 간단하게 한국말로 생각하면 현지화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담당하시고 정확히 어떤 일을 담당하시는지 궁금해요. 메인으로 번역하는 매체는 웹툰이 될 텐데요. 네.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그래픽적인 면이랑 언어적인 면을 다 이제 현지에 맞게 각색하는 그런 작업을 통틀어서 이제 저희가 현지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주얼적인 면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규모 어느 정도 되나요, 팀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제 심정님 또 이제 중화권 이제 현지화 담당하고 계시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로컬리제이션 팀이 있는데 영어랑 유럽어권을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각국에 이제 로컬라이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이제 통으로 합치면 한 100여 분 정도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어느 담당을 하고 계신지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 담당을 관리하고 계시는 레티샤 웰스 모셨습니다. 프랑스어권 담당하고 계시는 미아 씨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중화권 언어 담당하고 계시는 심정 씨 모셨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리더 4분 저희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비대면으로도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태국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나 씨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대만권 담당하고 계시는 셀리나 씨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리더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 좀 풀어볼 것 같은데 웹툰이라는 컨텐츠가 대한민국의 종주국이다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작가님이 써주셨더라고요.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무료로 웹툰을 올리는 걸로 시작한 게 이제 웹툰이잖아요. 네네. 보통 처음에는 일상툰으로 시작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마 2003년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포맷이고요. 기존의 만화랑은 다르게 페이지 형태가 아니라 이제 스크롤로 이제 내려서 보게 되는 이런 포맷은 한국에서 처음 발생한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좀 규모가 진행되나요? 2013년, 14년 이때에서부터 이제 웹툰이 일본을 비롯해서 각국에 많이 나가기 시작했고요. 미국에도 나가고 저희가 유럽어권 같은 경우도 점점 더 이제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네. 한 2, 3년 새에 지금 굉장히 웹툰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내에서 한 10여 년간 내공이 쌓인 다음에 이게 폭발적으로 지금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말처럼 들리는데 이건 사실 한국인 2명이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웹툰이라고 불리는 포맷이 실제 미국에는 없었어요, 이전에? 네, 그래 없었어요. 그냥 네. 온라인으로 코믹 읽을 수 있는데 네. 스크롤 포맷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만화책이 온라인에 올라가 있을 뿐 네. 스크롤하면서 만화를 본다는 개념은 원래 없었고요. 네네네. 서구권이야 그렇다 쳐도 중국은 우리가 서로 한국과 문화를 많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네. 중국에도 웹툰이라는 포맷이 원래 없었던가요? 원래 없습니다. 일부 만화책 많이 봤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좀 보고, 그 다음에 2010년쯤에 한국에 그 웹툰 형식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참 이런 국뽕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걸 공개적으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외국 리더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야 이거 진짜 우리 게 맞구나. 굉장히 솔직히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일본 얘기를 좀 하셨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애니메이션, 코믹, 만가라고 표현되는 강국이잖아요. 그쪽에서도 이런 게 시도가 없었나요?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네. 말씀하신 대로 출판 만화가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출판 만화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북 형태로 뭐 올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서비스되는 경우는 있었는데 네. 이렇게 스크롤 웹툰 형태로 된 거는 이제 한국 웹툰이
들어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된 것 같고요. 정말 웹툰이 글로벌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인데 그럼 이쯤에서 언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어느 정도 언어까지 우리가 더 커버하고 있는지. 저희가 네. 이제 영어,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 번체, 간체, 그다음에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힌디어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내부적으로 스페인어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거의 이제 웹툰의 세계 정복 같은 느낌이 지금 들리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직 거론 안 되는 언어가 몇 가지 있기는 해요. 아랍어, 몽골어, 스와힐리어, 아프리카 언어들 이런 게 지금 언급되진 않았는데 이것도 계획 중이신지 아니면 이건 좀 먼 미래 얘기인지도 좀 궁금해요. 먼 미래가 될지 닥치는 미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차 준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웹툰이라는 거는 정말 이미 현재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보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것부터 좀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레티샤 씨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꽤 많이 보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진 것 같아라고 느끼는데 네네. 실제 영어권에서 웹툰이라는 거에 대한 팬덤이 얼마나 큰가요? 점점 그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한국 웹툰 영어로 팔고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 무료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시장이 커졌는데 거기는 페이를 하고 보는데도 계속 시장이 디벨롭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중학교 같은 경우에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즈음부터 조금씩 한국 드라마, 네, 한국 노래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웹툰도 중국에서 좀 흥하기 네.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어때요? 시장 한국 웹툰이 잘 먹히고 있나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중국의 웹툰 시장만 따지면은 네. 한국 한화로 6천억 정도 시장이고요.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6천억이면 중화권에 집중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1조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웹툰이 해외 나가는 거 저는 또 동남아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인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동남아 일단 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웹툰에 대한 사랑이 꽤 크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은 웹툰을 왜 좋아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인기 비결이 바로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웹툰은 장르도 다양하고 스토리도 새롭고 개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엄청 많고 인기도 엄청 많죠. 사실 태국에는 웹툰보다 드라마가 더 인기 많긴 한데 웹툰 원작 드라마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인기 많아지면서 웹툰도 많은 관심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기 비결은 그림체라고 생각합니다. 웹툰은 원래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보는 만화니까 흑백으로 되어 있는 만화책과 다르게 색채가 풍부하기도 하고 그림체도 새로워요. 특히 어떤 작품은 그림체 작화가 너무 화려하고 이쁘다고 생각해요. 뭔가 스토리 그리고 드라마 여러 관점을 통해서 여러 시작점이 달라도 그 귀결되는 게 또 웹툰이라는 것도 신기한 것 같고 이질적일 수 있는데도 보시고 나서 매력을 느꼈다는 지점이 정말 컨텐츠로서의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프랑스어권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그림체, 한국의 스토리텔링, 한국의 웹툰이 건너갔을 때 어떤 매력으로 느껴지는지 궁금해요. 한국 웹툰의 경우에는 그림체도 화려하고 색감도 훨씬 더 화려하고 장르도 많기 때문에 불어권 만화들을 읽었던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편일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 그림체랑 비교했을 때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웹툰은 느낌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컨텐츠로 많이 접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웹툰에 대해서 오늘 정말 각국 리더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어떻게 현지화를 하고 계신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카카오 웹툰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3가지 작품을 통해서 현지화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MZ세대의 이 감성을 너무 잘 담아낸 광진 작가님의 이태원 클라스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세 작품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맞나 싶은 게 MZ세대의 얘기들이 보니까 이게 현지화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은 해외 분들도 똑같은 감정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3편 중에 하나로 이태원 클라스가 딱 선정된 이유가 궁금해요. 국가별로 사회적인 상황도 다르고 맥락도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태원이라는 장소가 네. 굉장히 한국 내에서는 국제적인 장소이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네. 그냥 우선 이태원이라는 곳을 모를 거고요. 외국분들이 그런 맥락이 없이 그냥 던졌을 때는 모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이제 보시면서 바로 그냥 이해하실 수 있도록 현지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한국의 지형, 그 로컬에 관해서는 사실 아주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지화가 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멍청했던 질문 상태.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태원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현지화를 거치면서는 제목이 아예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록본기 클래스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다른 나라에는 예를 들어 샹하이 클래스라든가 태국에서는 카오산 클래스라든가 다른 나라도 다 이름들이 바꿔서 들어갔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현지화를 한 건 아니고 일본 현지화를 담당하고 계시는 팀에서 하신 건데 네. 일본에 들어갈 때는 캐릭터 이름부터 지명까지 모든 걸 현지화를 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조금 경향이 트렌드가 달라지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이라던가 뭐 유럽어권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굳이 이름에 손을 대고 있지는 않고요. 또 현지화의 트렌드상 뭔가 아예 지명이나 이런 이 캐릭터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팬분들이 되게 거부감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바꾸지 않고 진행을 하되 이제 대신 모르시는 분이 있어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저희가 현지화를 할 때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은 웹툰의 세계가 조금 더 진행되면 나중에 일본 독자분들은 우리가 슬램덩크 보고 느꼈던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야, 록본기 클래스 원래 제목 아니래. 원래 이태원이래. 야, 원래 이름 조이소래. 이런 게 한번 돌 수도 있겠네요. 이태원 클래스가 각국에는 어떤 식으로 타이틀이 번역돼서 나갔는지 로고 먼저 보면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한 국가의 타이틀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저도 굉장히 익숙한 감성인데 저게 지금 중국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들은 그 원본 타이틀 굉장히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한 것 같은데 이 디자인은 의도적으로 완전히 디자인을 바꾼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서비스 자체가 유료 서비스이고요. 유저들이 돈 내고 뭔가 있어 보이게 이 정도 돈 가치가 있네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를 찾아서 그 디자이너 분이 다른 영화까지 그 타이틀 제작하신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 유명한 분 찾아서 뭐 비싸요. 네. 찾아서 이렇게 중국식이나 이걸 분위기 만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차이가 있겠네요. 처음부터 유료 플랫폼이면 사람들을 후킹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이런 타이틀에서부터 신뢰감이 가지 않으면 애정을 안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얼굴입니다. 딱 이 얼굴을 공개했어요. 반응 괜찮았나요? 아주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저는 이 감성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른 나라들은 로고가 비슷한 것 같은데 영어권은 그냥 딱 정직하게 이태원 클래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 디자인 혹시 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넷플릭스 보시면 네. 보통 그 영미관 타이틀들이 좀 심플하게 나와요. 딱 제목 전달해요. 영어권 컨텐츠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저게 깔끔한 느낌으로 깔끔해요. 다가가거든요. 완전히 미니멀하게 심플하게 가는 영어권과 또 완전히 갈아엎은 중화권 타이틀이 같이 있으니까 비교하는 재미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현지화를 또 어떻게 진행했는지 앞으로 또 얘기를 해볼 텐데 다음 작품 먼저 어떤 작품을 다룰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예 제목이 완전 다르네요. Overgeared라고 이게 지금 템빨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템빨이라는 거는 게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뭐 해외에도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템빨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감성이 있어요. 굉장히 모멸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내가 당당하게 사용한 뻔또 하나 단어일 수도 있는데 overgeared는 뭔가 그런 느낌은 없단 말이에요. 뉘앙스가 사라진 느낌이 드시나요? 약간 약해진 느낌인데 overgeared로 간 이유도 일단 궁금해요. 웹툰이 나가기 전에 네. 공식적으로 웹소설이 이 영어로 서비스가 됐을 때도 오버기어드라는 제목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미 그걸로 작품을 접하신 분들이 있고 제목을 또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어떤 템빨 무슨 빨 이런 어떤 굉장히 한국적인 속어인데 말을 만들어내거나 해가지고 제목으로 쓰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오버기어드도 결국은 템빨이랑 비슷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영미권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뜻인지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하게 되었고 특히 이제 geared라는 게 이제 아이템을 많이 갖고 있고 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geared라는 말을 쓰는 건데 네. 뭔가 게임 장르의 웹툰이라는 거를 바로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좋았던 면인 것 같습니다. 원작 웹소설이 오버기어드가 들어갔던 건 저도 몰랐었는데 사실 웹툰화가 되면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원작이 있느냐, 원작의 팬덤이 얼마나 크냐, 그분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고민이 같이 들어간 현지화 작업이었던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세 개 보고 있는 게 영어권 버전, 태국어 버전, 대만에 나가고 있는 번체 버전을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중화권이 어떻게 바꿨을까 기대했는데 아직 중화권 타이틀은 없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시간 좀 주세요. 디자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진짜 완벽한 퀄리티 확보를 위해서
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좀 기다렸다가 볼 거예요. 올라오면 네. 제가 검사하러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템빨은 중화권에서 어떤 타이틀로 나올지 많이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만 서비스되는 거는 대만에 계신 셀리나 씨가 요 타이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템발이라는 말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특별한 표현인데요. 대만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뭐뭐꾼 또한 뭐뭐 쟁이를 표현이 가능한데 템발은 이 장비를 많이 가진 캐릭터다 보니까 저희는 장비를 그대로 번역하고 그 뒤에 쟁이라는 말이 붙어서 장비쟁이 또한 장비꾼 같은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타이틀이라서 결과물이 잘 나와서 저희도 매우 만족한 작업이었습니다. 템빨을 조금 직역하려고 노력하신 케이스이기도 하네요. 템빨 같은 경우에는 액션, 판타지, 게임까지 아우르는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있거든요. 오늘 세 가지 작품 중에 하나로 템빨이 선정된 이유도 좀 궁금해요. 한국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국제적으로도. 근데 이제 그런 한국 게임,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액션 판타지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또 이제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런 장르의 웹툰이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으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준비된 작품은 로맨스 판타지인데 여러 장르가 있고 여러 작품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로판 중에 어떤 작품 저희가 다루게 될까요? 저희가 다루게 될 작품은 록사나 여주인공의 오빠를 지키는 법. 로판 작품이 정말 많은데 록사나는 저도 보면서 정말 재밌게 봤는데 와 세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가 지금 이미지도 보고 있지만 초반에 나와요. 이건 피페 로맨스 작품이다 라고 나와요. 로판의 장르가 굉장히 서브 장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많잖아요. 피페 로맨스라는 서브 장르의 느낌은 지금 저희가 번역된 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이런 느낌은.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네. 우리나라에는 어떤 장르를 얘기하는 해시태그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국 언어로 다 있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유가물, 피폐물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다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떤 맥락과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독자분들이 그걸 다 일일이 읽기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페 로맨스 장르를 설명하는 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비극적인 로맨스 노블, 로맨스 소설이라고 번역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정말로 다짜고짜 이건 피페 로맨스다 하면은 오히려 어색할 수 있으니까 영어권에서는. 근데 트래직 로맨스라는 거는 로미오와 줄리엣부터 여러 로맨스의 트래직 로맨스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영어권에서는. 네네. 그래서 좀 익숙하게 다가가신 느낌이 좀 네네. 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로맨스 작품이 갖고 있는 클리셰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변주가 되고 세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둘이 사랑하는 이야기, 모두가 공감하며 볼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글로벌하게 나가기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때요? 로맨스물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게 나갈 수 있는 작품인가요? 영어덜트 소설이나 일본의 라이트 노벨에 찾아볼 수 있는 클리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클리셰의 변주를 줘서 서브컬처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독자들을 끌어모으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변주를 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장르를 장난칠까 하는 것도 보는 재미가 있어서 이걸 아마 세 번째 작품을 고르셨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지금 휴지하고 계신데 그랬죠, 작가님? 네네. 중간에 끊겨갖고 지금 이거 어떻게 끝나는지 너무 궁금한데 빨리 작가님 보고 계시다면 빨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또 여쭤보고 싶은데 중국어도 또 준비 중인 건가요? 같이 또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시간 좀 주세요. 그러면 그럼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영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네. 완전히 새롭게 또 리메이크를 하셨어요. 네. 이 디자인 배경이 좀 궁금해요. 이거 로맨스 판타지이니까 조금 더 예쁘게 좀 반짝반짝하게 네. 만들어졌어요. 스토리 안에 나비도 나오니까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들었어요. 다른 타이틀에는 저 동나비 극중에 나오는 동나비라는 그 형체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타이틀에. 근데 이런 것도 좀 녹여내면서 이런 게 등장할 것이라는 암시까지 좀 넣어준 것 같아서 각국 문화에 따라서 타이틀에서부터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웹툰들 어떻게 전 지구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지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